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자료 제출 논란 끝에 사실상 파행했습니다. 김 후보자 태도에 대한 위원장의 지적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후보자와 퇴장했는데 야당은 청문회를 오늘 이어가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딸과 사위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자료를 요청하자 김행 후보자는 고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고발하세요. 네, 없습니다. 네. 따님이 7,000주를 갖고 계세요. 이거 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고발하라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며 감당 못하면 사퇴하라고 하자 그런 식으로 태도를 유지하시면 본인이 사퇴를 하시던가요.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던가요.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아니요, 조용히 하시면.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데리고 퇴장하려 했고 야당 의원들은 막아섰습니다. 정회 뒤 다시 회의를 시작했지만 여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국회와 국민을 도망다니는 장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행 후보자 청문회 내내 주식 파킹 의혹 등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제3자의 재산을 제 마음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왜 제출을 못합니까? 본인이 제가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회사인데. 진위를 책임집니다. 자료 제출하세요 그러면. 그럴 생각 없습니다. 자정이 다가오자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이대로 마칠 수는 없다며 청문회를 오늘 하루 더 진행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지난달에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년 만에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익명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CBS는 이번 무기 이전이 지난달에 열린 북러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군사 협력을 논의했음을 시사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 북러 군사 협력이 이번 주 들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무기 이전이 새롭게 시작하는 장기적인 공급의 일부인지는 알 수 없고 일시적 이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무기 이전의 대가로 무엇을 얻을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오늘 푸틴 대통령은 새롭게 개발한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Проведено последнее успешное испытание буревестника, крылатой ракеты глобальной дальности с ядерной установкой. 브레베스트닉 미사일은 푸틴 대통령이 5년 전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보장해줄 신형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 지구상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고 자랑하던 무기입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핵실험 금지 조약 NPT 비준을 철회할 수 있다면서 30년 만에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Не готов сказать, нам нужн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ли не нужно проводить испытания. Но повести себя зеркально в отношениях с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북러 간 무기 거래 움직임을 신속하게 공개해온 미국 정부는 CBS 보도에 대해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일본이 어제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했죠. 때마침 런던에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방류가 국제협약 위반인지를 놓고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와 옹호하는 미국이 맞붙었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11일 1차 방류가 끝난 뒤 20여일 만으로 하루 460톤씩 17일 동안 오염수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같은 날 영국 런던에서는 제45차 런던협약, 제18차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뒤 처음으로 열린 회의인데 당장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해상 투기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입장부터 갈렸습니다. 당사국인 일본은 터널을 통한 방류는
런던 협약 의정서에서 규정한 해상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일본 오염수 관련 논의는 이번 총회가 아닌 IAEA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일본을 옹호했습니다. 또 방류된 처리수의 방사능 수준은 세계 다른 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방사능 수준 이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일본의 행위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며 해상 투기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도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위반이라며 방류량과 성분 정보를 공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첫 방류가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다면서도 오염수 방류가 해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계속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국 간 이견으로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 대상인지조차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런던 협약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해 해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조약으로 국제사회는 1996년 런던 협약의 이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런던 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어제 저녁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1명이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경기 고양에선 고등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 화재로 학생과 교직원 등 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차현진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창문 밖으로 피어오릅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11명이 연기를 흡입해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길에 완전히 휩싸인 건물 위로 매캐한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제 낮 1시 40분쯤 경기 평택의 한 육가공 제조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내부 용접 작업 도중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공장 한 개동을 전부 태운 뒤 약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고양의 한 고등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직원 등 500여 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담배꽁초에서 시작돼 번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수원에선 빌라와 오피스텔 등의 보증금 수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대인 부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6건으로 사기 금액은 8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춥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대관령이 0.5도, 안동 7.5도, 서울은 9.6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찬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관령에는 올가을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됐는데요. 내일부터는 한기가 누그러지면서 내일은 가을 추위가 물러가고 예년 이맘때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영동 지방에, 밤부터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고요. 남부와 제주 지방은 낮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9.6도, 대구 10.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고요. 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1도, 대구 22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휴일에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영동과 전남, 제주엔 비가 내리겠고요. 한글날이 들어있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